자, 우리 CMF 파트 2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대다수 파트 1을 공부하고 이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CM에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들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스터디 가이드가 되겠죠. 이 페이지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처음 공부 시작하실 때 말씀드렸듯 뭔가 시험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관련해 갖고 컨트롤러 어느 정도 퀄리피케이션을 갖춰야 된다 그럴 때 필요로 하는 분야 파트 1 시작할 때 같이 한번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리뷰 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파트 2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파트 1, 파트 2 나눈 게 큰 제목으로 본다면 파트 1은 Financial Planning, Performance and Analytics 해갖고 컨트롤러 재무팀장이라면 재무 계획을 해야 될 테고 성과 평가를 해야 될 테고 그걸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할 거 아니냐 해서 우리 파트 1에선 6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서 기억해 본다면 External Financial Reporting Decision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 파이낸셜 어카운팅을 주안해 갖고 설명을 드렸죠. 재무 결산 과정과 각 계정별 회계 처리까지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어야 그걸 통해서 최종 나오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갖고 레포팅도 해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재무팀장이라면 경영진이 주된 재무의사 결정 과정에 그 재무자료를 쓸 수 있게 제공을 해야 될 테니까요. 이걸 15%였습니다. 실라부스도 그렇고 우리 시간을 많이 할애했죠. 한 20시간 정도 강의를 드린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합니다. 실상은. 다만 컨트롤러 입장은 각각의 뭔가요? 재무결산하는 직원들을 위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줄였을 뿐 그 내용은 더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파톤 강의할 때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었죠. 자, 추가적으로 공부했던 건 섹션 C를 먼저 공부했던 개념이네요. 유닛 C 해갖고 유닛 D죠. 코스트 매니지먼트, 코스트 어카운팅 얘기할 수 있는 원가 회계 쪽을 공부했던 경우입니다. 계산도 중요하고요. 대비해갖고 뭔가요? 그걸 관리적인 용도로 쓸 수 있는 능력까지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15%지만 또 마찬가지로 많은 내용을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섹션 B였죠. 결산 과정을 주로 얘기했다면 이제 계획 과정, 프로포마,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짜는 주로 버지팅이 주가 되는 경우인데 스트래터지를 포함한 플래닝과 뭔가의 테크닉이 될 수 있는 포캐스팅 방법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고요. 이게 20% 버릿이라고 얘기하죠. 추가적으로 뭔가요? 섹션 유닛 C로 해가고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말 그대로 퍼포먼스 이밸리에이션 관련한 부분을 공부했고 요게 20% 해갖고 메인리한 주제는 요거였습니다. 결산 자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과 더불어서 모든 기업의 제네릭한 뭔가요? 스트래터지다 그러면 코스트 리더십의 관점이 이제 클 수밖에 없는 경우에서 원가 계산 정확하게 이루어내고 원가 관리, 원가 절감 방법들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었죠. 계획과 뭔가요? 성과 평가는 굳이 본다면 PDS가 되는 거죠. Plan to See 해갖고 그 과정을 경영 전반 과정에서 가급적 개량화된 정보에 근거해 갖고 뭔가요? 산출해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분석적으로는 조금은 뭔가요? IT와 연계해서 테크놀로지 앤 어널리틱스 해갖고 마지막 섹션 시간 관계상 많은 부분을 강의 드리지 못했지만 각각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했던 내역이 분석 도구였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인터널 컨트롤 관련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요? 한 15% 제한적 시간 안에 강의를 드렸던 거로 보여집니다. 파트 1의 내용이었죠. 파트 2는요. 우리 CMA 공부할 때 파트 1, 파트 2의 구분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얘기는 하는 경우가 조금은 맞고 조금은 틀립니다. 연계가 될 수 있는 경우겠고요. 우리 과정 중에 파트 1 강의 중에도 얘기했었던 경우죠. 트랜스퍼 프라이스 문제라든가
인터널 컨트롤 문제 이런 것들은 파트 1, 2가 오버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경우니까 종합적으로 이제 뭐 굳이 본다면 시어리와 프랙티스라고 구분해야 될까요? 결산 과정 이뤄내고 플래닝 잘하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밸리에이션 정확하게 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깊게 뭔가요? 그야말로 재무팀장으로서 뭔가요?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매니지먼트에 이제 더 근접한 관리 기법들을 좀 뎁스를 갖춰서 공부하겠다는 게 파트 2의 내용입니다. 파트 2의 내용. 그래서 오버랩되는 과정이기도 하네요. 관련해 갖고 버지팅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간혹 이렇게 만들어낸 최종적인 결산 내용들을 외부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들은 당연하게 분석하고 있고 분석에 근거해서 우리 기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러 당연히 최종 기결점인 재무제표 분석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Financial Statements Analysis 해갖고 재무제표 분석과 관련한 부분이 첫 번째 우리 공부해야 될 유닛 A가 되겠네요. 그래서 당연히 적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 기업을 두고 뭔가요? 여러 가지 시장 내 또는 뭔가요? 기업 외부적으로 다 분석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석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경우에서 각각의 재무회계가 좀 시가가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원가회계도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서 최종 결과물인 재무제표를 이리저리 레이쇼가 될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커런트 레이쇼든 뎁트 이쿼티 레이쇼든 비율로 분석해 갖고 우리 기업이 어떤 위크니스가 있고 어떤 스트렝스가 있는지 알고자 하는 최종 경영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을 연습해야 되겠다는 얘기겠죠. B 섹션은요, 유닛 B는요, 디시전 어널리시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굳이 본다면 응용 쪽이니까요, 이렇게 구분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만들어낸 재무 자료들, 계획도 하고 성과평가도 한 내용에 대해서 경영진이 진실되게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재무적인 의사결정에 직면했을 때 그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는 방법론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크게 파이낸셜 디시전 메이킹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자, 재무적인 의사결정은 경영학이나 뭔가요? 회계학에서 구분할 때 주로 숏텀과 롱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년 기준을 많이 두고 있죠. 그럴 경우 숏텀 관점에서 이제 재무 의사결정을 하겠다. 의사결정은 결국 미래 벌어질 상황을 예측해 갖고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될 텐데 어떤 놈을 선택할 거냐? 그걸 우리가 통상 재무 결산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편하게 포매팅을 한 게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될 거예요. 1년 기준에서의 손익계산서를 근간해 갖고 다 포캐스팅 해야 되는 부분 맞겠죠? 되어 있는 손익을 분석을 해서 어떤 대안이 미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도 상황 변수까지 고려한 최적의 선택 기준이 될지 이걸 Decision Analysis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 앞에 short term 이렇게 달아놓으면 개념이 좀 정리되지 않을까요? 이게 한 25% 되는 거고요. 롱텀 관점은 손익계산서가 아닙니다. 기업의 궁극적인 이제 재무회계에서도 많이 봤던 컨셉추얼 프레임워크의 일환이겠죠. 알고자 하는 정보는 투자자든 채권자든 그 기업이 미래 벌어들일 수 있는 캐시, 현금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롱텀은 숏텀 관점의 어크롤 개념에 근거한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현금 흐름 분석을 통해서 가치가 있는지를 경제성 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겠죠. 자, 그걸 알기 위한 뭔가요?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말 그대로 재무 관리를 알아야 된다는 전제에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해갖고 주로 자금 조달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해야 될 테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부에서 공부를 하셨다면 경영학 전공하셔갖고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재무 관리 공부하셨다면 재무 관리적인 내용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CAPM이나 또는 MM 이론을 이제 공부하는 경우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인베스트먼트 디시전이 롱텀 관점에서 말 그대로 투자 의사결정, 자금 조달과 투자를 고려해 갖고 밸류, 기업 가치를 코퍼레이트 밸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거.
결국 돈이 남는 투자를 해야 될 테고 최종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자금 조달원을 찾아야 되겠다는 거. 굳이 본다면 이쪽은 더 깊게 공부하겠다 그러면 트레저러입니다. 기업의 자금 팀장이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회계와 자금은 따로 노는 게 아니죠. 규모가 작다 그러면 중견기업까지는 재무팀장이 다 아우르는 경우이기 때문에 트레저러가 알아야 될 정도의 내용은 충분하게 알아야 된다는 전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재무의사결정을 적절하게 서포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20% 그다음에 10%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이건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한 30% 비중으로 공부를 하겠다 생각하면 맞을 수 있죠. 뭐 그 구조가 재무제표로 귀결되는 전체적인 플랜 투 C 과정에 뭔가요? 뎁스를 가하는 과정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여주시면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기억하면 되겠네요. 버지팅 쪽에서도 뭔가요? 파트 2에서 공부합니다 했던 캐피탈 버지팅이 인베스트먼트 디시전을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자본 예산 짜는 거, 장기적인 투자를 결정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메인이한 주제는 여기까지 해서 굳이 본다 뭔가요? 75% 되는 거. 우리 파트 1도 같았죠. 여기가 메인이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뭔가요? 70%가 된다. 근데 우리 시험은 72%가 뭔가요? 커트라인이 되는 경우니까 파트 1은 관련된 이 부분 충분히 인지가 돼야 합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포커스 맞출 수 있겠고 통상은 뭔가요? 실제 ICM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시더라도 파트 1보다는 파트 2의 합격률이 높아요. 이유가 뭘까 그러면 파트 1의 요 캐스팅 보티가 되는 내용들 강의 중에서 설명드렸듯 메인이한 주제를 주안하다 보니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 비중은 꽤 컸던 부분이었죠. 이 부분이 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70점 만점 못 받은 과정에선 나머지 부분이 결국 당락을 결정지어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아닐까 싶어지는데 파트 2는 외려 메인이한 주제가 커트라인을 상회하는 포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잘 정리돼도 뭔가요?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시험과 연계해서 공부 분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거기에 인터널 컨트롤의 반대가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하신다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될 테고요. 이걸 전사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ERM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한 10% 추가적으로 파트 1, 2 포함해서 이런 프로페셔널한 뭔가요? 공부를 또는 그 역할을 수행한다면 관련된 뭔가요? 윤리의식이 없으면 안 되는 경우에서 우리 CPA든 EA든 뭔가요? 전문 자격증을 공부한다 그러면 다 포션을 두고 있습니다. 직업 윤리와 관련한 부분을 비중이 작지 않죠? 15%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경영관리 과정에서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신 분들이 많고 있기 때문에 여성 공부하신 분들 회계팀장 또는 재무팀장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백그라운드 널리지 베이스를 갖고 이제 업무를 하신다 그 내용을 판단하신다면 이런 얘기했듯 학부 과정에서 공부했던 내용이라면 어카운팅 알아야 될 테고요. 플래닝과 뭔가 퍼포먼스 이밸리에이션 당연히 알아야 될 테고요. 어카운팅이 이제 응용이 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이리저리 마사지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여러 가지 경영자들의 재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공부가 되겠고 학부 과정의 커리로 이제 나누는다면 회계학과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굳이 본다면 뭔가요? 재무 관리가 우리가 공부하는 주된 내용이다. 여기 이제 가지치기가 돼서 재무회계와 뭔가요? 메이저 어카운팅 얘기하는 관리회계가 나눠지는 경우겠고 관련한 거버넌스 문제도 이제 어카운팅의 일환으로서 공부한 내용이 될 텐데 이 부분을 굳이 시험제도니까 뭔가요? 이론과 실제 기초와 응용 이렇게 나누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겠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파트 1을 공부하시고 이어서 파트 2를 공부하시면 좋고요. 혹여 개중에 이제 온라인으로 나는 파트 1은 충분한 널리지 베이스가 있고요. 파트 2를 이제 별도로 시험 보시겠다 그러면 요런 뭔가요? 하이어키에 근거해 갖고 우리 공부를 잡고 있다 생각하시고요. 파트 1의 내용들 뭔가 좀 리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파트 2로 들어가시는 게 맞는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근간해 갖고 뭔가요? 6개 이제 유닛으로 나누어서 파트 1과 비슷하게 강의를 들어가도록 해보시죠. 자, 첫 번째 뭔가요? 유닛으로 나눈 게 우리 통합권으로 스터디 가이드를 이제 올해부터 만들어 드리고 있는 경우니까 26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네요. 전체 목차 6가지 유닛으로 나누겠다는 얘기고요. 관련해 갖고 뭔가요? A 유닛부터 F 유닛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느낌이 있듯 파트 1에서 그랬듯 유닛 F는 별도로 얘기가 되면 맞겠고요. 대비해서 뭔가요? A부터 E 유닛까지의 내용은 지금 판서드렸던 순서 개념으로 A 유닛부터 그 다음에 C 유닛, B 유닛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유닛 A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2개의 장으로 제가 묶어드렸습니다. 베이직한 내용, 재무제표 분석 또는 재무 분석이라는 거 실무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될 텐데 일반적인 개념, 컨셉을 한번 잡고요. 두 번째는요, Financial Ratio Analysis다 이렇게 통상 ICM에선 컨텐츠 스페시피케이션을 두고 있는 경우인데 가로하에는 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통상 재무 분석을 한다 또는 재무제표 분석을 한다 그러면 통상 많이 쓰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릴레이션십 레이쇼입니다. 관계 비율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듯 재무제표에 있는 각각의 어카운트별 각각의 숫자들은 따로 넣는 게 아니죠. 더블 엔트리라는 개념부터 시작해 갖고 복식부기 환경하에선 각각의 이제 계정이 단독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닌 상대 계정이 있다는 거. 그 상대 계정은 재무상태표 안에서도 뭔가요? 상대적인 의미가 있겠고 더불어서 뭔가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 각각의 내용들이 서로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고요. 그 릴레이션십을 레이쇼로 비율로 만들다 보면 좀 더 심도 깊은 뭔가요? 재무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재무 분석 또는 재무제표 분석을 한다 그러면 이 재무 비율 분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재무 비율을 실무에선 한 120개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 120개를 다 볼 건 아니겠고요. 우리 시험 범위는 한 40개에서 50개 정도의 이제 레이쇼를 공부하게 될 테고 의미를 체득해야 될 부분일 테고 당연히 계산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맞겠죠. 그거를 공부하겠다는 거. 자, 그러면 공부할 내용이 정리가 됐다면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해야겠죠. 264페이지입니다. 베이직한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파트 1과 다르게 파트 2의 내용들은 뭔가요? 굳이 본다면 학문적으로 실무적으로 요거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또 아니에요. 응용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용어들을 혼돈해서 많이 씁니다. 그 용어들도 체득하시면 충분하게 업무적인 능력 또는 뭔가요? 수험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재무 분석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굳이 본다면 264페이지에 각주 36번이에요. 우리가 특정 기업에 파이낸셜 어널리시스를 한다. 재무 분석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광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적인 용어는 좀 달라요. 그 분석하는 분석자에 따라 또는 그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제각각 불리는데 어떤 기업의 재무 자료를 또는 재무 분석을 필요로 하겠다 그러면 통상은 반대편이 많죠. 투자자 입장에서 또는 뭔가요? 채권자 입장에서. 그럴 경우 전통적으로는 이런 분석하는 방법은 좀 뭔가요? 은행권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자, 은행이 이 기업의 대출을 실행해 줄지 대출을 연장해 줄지 당연히 그 기업의 재무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재무 분석은 실무에서는 신용평가를 한다고 얘기해요. 신용평가. 또 여러 가지 뭔가요? 그 건설회사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충분하게 시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기술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뭔가요? 여러 가지 그 시공 과정에서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의 운영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실무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 뭔가요? 경영 진단한다고 얘기합니다. 경영 진단 또는 기업 진단. 그게 재무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땐 재무 분석 얘기할 때 재무적인 내용은 당연히 재무제표가 가장 주안이 될 거예요. 자, 그렇지만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은행 입장에서 심사역 입장에서 어떤 기업의 재무 분석한다 그러면 숫자만 갖고 결론을 지을까요?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숫자가 아닌 비재무적인 내용도 통상은 많이 표현됩니다. 물론 어떤 형태로 계량은 될 거예요. 근데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 될 수 있겠죠. 기업의 업력이라든가 경영진의 뭔가요? 기술력이라든가 또는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지 본다면 얘는 재무제표 분석과 더불어서 비재무제표에 대한 분석도 같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크게 재무 분석한다, 경영 진단한다, 뭔가요? 기업, 신용 평가한다 이렇게 표현하겠다고요. 자, 그 중에 비재무적인 내용은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계량적인 요인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마켓시어가 됐든 가동률이 됐든 이걸 우리 컨트롤러 시험 보는 CMA 과정에서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떨어뜨려 놓고요. 우리는 재무제표 분석을 주안하자고요. 그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방법이 이제 뭔가요? 265페이지에 여러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그 많은 방법 중에 레이쇼, 그것도 릴레이션 레이쇼를 주안해서 많은 평가 기관들이 평가를 하더라. 그래서 크게 하역을 본다면 재무 분석이 있고요. 재무제표 분석이 있고요. 재무 비율 분석이 있는데 앞서 우리 공부해야 될 이 챕터 또는 유닛의 내용은 그냥 혼돈에 쓰고 있죠. 재무 분석이 뭐냐? 그 중에 우리는 재무제표 분석을 볼 거고 뭔가요? 장을 달리해서 관계 비율 분석을 공부하겠다. 이렇게 하역길 잡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재무 분석, 비율 분석 관련한 데피니션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주로 파이낸셜 데이터를 첫 번째로 있죠. 재무 분석이라 그럴 때 파이낸셜 어널리시스는 재무적인 자료입니다. 비재무제표의 자료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마켓시어가 됐고 가동률이 될 수 있는 좀 계량화 될 수 있는 재무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냐? 인오더 2 다음에 있는 두 번째 유리겠죠. 이 기업의 퍼포먼스를 보자. 우리가 공부했던 퍼포먼스 이밸리에이션 개념이 아니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인지를 판단해야 될 테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뭔가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공부하겠지만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 성과가 좋다는 건 그만큼 뭔가요?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성과만 좋고 리스크가 작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재무관리 또는 자본시장의 큰 격언이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 절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은 뭔가요? 재무 참여자들이 있는 시장 내에서 뭔가요? 말 그대로 위험은 뭔가요? 그 받지 않으면서 위험은 적으면서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건 없는 경우니까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 지금 현재 성과가 좋다 그러면 향후 성과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
위험들을 상존하고 있습니다. 재무 분석을 통해서 뭘 보자? 그러면 재무적인 지금 성과와 위험, 어느 정도 위험을 갖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재무 분석을 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풀어서 본다면 밑에 있는 2번 퍼포스의 개념과 똑같죠? 지금 현재 기업의 커런트 스테이트를 분석해 갖고요. 또 지금 현재 이 기업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프로블럼이 뭔지를 인식하는 데 있다는 거. 그럼 분석은요. 내부적인 컨트롤러도 해야 될 테고 외부에 있는 어널리스트도 많이 이제 해야 되는 경우일 텐데 최종적으로 그 기업과 관련된 뭔가요? 의사결정, 재무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스테이크홀더한테 익스터널 유저든 또는 뭔가요? 인터널 유저든 기업 경영진이든 외부 주주 채권자든 그거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선출하는 데 있겠다는 거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파트 1 공부할 때 파이낸셜 어카운팅의 컨셉츄얼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뭔가요? 어떤 게 목적이든 간에 뭔가요? 데피니션 세 번째 줄이죠. 이 기업의 재무적인 장점과 약점을 뭔가요? 확인하자는데 의미를 들 수 있겠다는 거. 좀 장하게 얘기했지만 이게 시험 문제가 될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의 널리지 베이스의 확장을 위해서 상수를 드렸다고 생각하시죠. 자, 36번 각주가 얘기했던 요 하이어키를 담고 있으니까 관련된 페이지근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걸 더 상술해 갖고요. 이제 우리는 오른쪽에 있듯 재무 분석이라는 광의적인 개념이 아닌 실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특히 컨트롤러라면 비재무제표적인 수치도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테고요. 재무제표를 뜯어보자고요. 재무제표 분석을 판단하면 될 테고요. 2장으로 넘어갈 때 이제 뭔가요? 첫 번째 페이지가 아닌 두 번째 정으로 있는 건 릴레이션십 레이셔가 될 테니까 그 단계에 가기 전에 하이어키를 좀 구분하자는 게 250, 65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재무제표를 분석하겠다 그러면 방법이 크게 세 가지 또는 두 가지가 있네요. 재무제표 자체 itself를 분석하는 걸 거기에 있듯 첫 번째 analysis by actual numb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real number 메소드 실수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다면 뭐예요? 재무제표를 열심히 공부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거기에 있는 숫자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뭐예요? 스테이크홀더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그들이 분석하기 좋게 또는 그 자체가 재무제표 자체가 분석용 도구로 제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자체로 이제 읽어내자는 게 리얼 넘버 메서드. 당연한 경우겠죠. 여러분들이 컨트롤러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 결산 과정에 참여한다면 필히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재무팀장은 당연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갭에 근거해 갖고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과정까지는 어떻게 보면 각각의 뭔가요? 현업 업무를 하고 있는 그 담당자의 몫이 될 테고요. 컨트롤러는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복잡단안한 이코노미 이벤트를 갭에서 요청하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기재하기 위해서 또 우리 회계를 어카운팅을 어려우게 만드는 거 여러 가지 저지먼트나 뭔가요? 에스터메이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갖고 결산 과정 참여하고 리뷰하는 거 필요할 수 있어도 담당자한테 요청해 갖고 뭔가요? 각각의 내용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오게 해야 될 테고 일손이 부족하다 그러면 컨트롤러가 그걸 직접 해내야겠죠. 왜요? 이걸 이제 레포팅한 순간 익스터널 유저든 인터널한 유저든 간에 그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되씹어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된다면 가급적 특히 외부 익스터널 유저라면 좋게 평가받을 수 있게끔 뭔가요? 재무자료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 자, 그러면 재무제표 어떻게 활용하시겠어요? 용어라고 얘기했는데 네 가지 종류예요.
그 자체가 네, 뭔가요? 실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방법들이네요. 디덕션 메소드 쓰고 있지 않느냐? 예, 괜히 빨간색을 쓰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거로 예, 인식하실 수 있으니까. 자, 우리 예,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워킹 캐피탈 같은 겁니다. 운전 자본이라고 표현을 하죠. 재무상태표를 놓고 본다면 예, 더 세부적으로 공부하겠지만 커런트 어셋에서 커런트 라이abili티를 차감한 금액을 워킹 캐피탈 이런 표현 써요. 운전 자본이다. 예, 오퍼레이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예, 뭔가요? 운영되고 있는 게 커런트 어셋이 되는 게 맞겠고요. 커런트 라이abili티 대표적인 페이어블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영업적으로 움직이죠. 아, 우리 공부했던 파트 1에서 예, 뭔가요? 캐시 플로우 프롬 오퍼레이션. 예,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 구할 때 예, 요 관련된 커런트 어셋과 커런트 라이abili티 개념을 뭔가요? 증감 효과를 통해서 예, 현금으로 뽑아냈던 거 기억하시면 딱 맞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금액은 운전 자본, 네, 오퍼레이팅을 위해서 또는 워킹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본이다. 그래서 그냥 워킹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관점까지 이제 연계가 될 텐데, 자, 그냥 결산을 통해서 예, 회계에서 요구하는 커런트 어셋이다, 커런트 라이abili티가 아니라 그 차감된 요금액이 어느 정도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매니지먼트 관점에선 그 재무제표 숫자를 뭔가요? 디덕션하고 있잖아요. 예, 디덕션 메소드 써야 될 테고요. increasing, decreasing 메소드 해갖고 증감법 네,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 예, easy 보시면 느끼시는 경우겠죠. comparative financial statement가 있다. 지금 현재 올해 재무제표를 갖다 놓고 우리 국제기준과 예, USGAAP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였죠. 국제기준은 전년도 부분과 비교해서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보이용자 입장에서 정기 대비해서 자본이 증가했는지, 자산이 증가했는지, 부채가 증가했는지,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는지 컴패러티브를 통해 갖고 예,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예, 뭔가요? 재무제표 자체에 대한 네, 리얼 넘버, 예, 어널리시스가 되겠다는 거. 세 번째, 예, 브랜칭 메소드 해갖고요. 예, 분기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예, 디시전 어널리시스 해갖고 쇼텀 관점에서 손익계산서 분석하겠는데 이것도 이 어카운팅 예, 관점에서 파통 공부하고 왔으니까요. 통상의 예, 뭔가요? 플래닝이나 또는 네, 퍼포먼스 이밸리에이션 쪽에선 뭐였습니까? 손익계산서 우리가 예, 익스터널 레포팅 목적의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베어리어블 코스팅, 네, 컨트리뷰션 마진, 네, 인컴 스테이트먼트 많이 쓴다고 얘기했죠. 그걸 통해서 통상 손익계산 숫자 갖고 간단한 계산이에요. 예, 브레인 포인트 같은 분석을 하게 되는데 브레인 포인트는 말 그대로 손익분기점 그래갖고 손실과 이익이 이제 나누어지는 특정한 점을 얘기할 수 있는 경우라면 예, 그 실수만 갖고도 우리는 분기점 분석을 통해 갖고 이 기업이 어떻다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또 디밸루에이션 메소드 해갖고 예, 거기 예를 보시면 들 수 있는 경우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무제표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금 현재 가치 요게 예, 특히 USGAAP 적용한다면 히스토리컬 코스트가 원칙이기 때문에 예, 정보를 제한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 주석에 공시된 여러 가지 시가 정보가 포함해 갖고 지금 현재 시가가 얼마인지 예, 또는 뭔가의 통상 현금화의 관점에서 예, 지금 현재 처분하면 현금이 얼마가 될지 각각의 자산 부채를 평가할 수 있다면 통상 뭔가요? 감액이 될 테니까 예, 그걸 우리는 디밸루에이션 메소드를 쓴다 이런 표현 쓰겠다고요. 자, 이건 예, 노란색으로 했지만 뭔가요? 외울 거 아닙니다. 예, 단독 주제로 예, 출제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느껴지듯 그 재무제표가 그 기업의 재무를 분석할 수 있게 레포팅 포맷이 만들어진 경우겠고요. 거기에 조금의 가감을 통해서 거기 있는 숫자를 충분하게 우리가 분석해내야 될 테고 분석하고 있다는 거. 예, 그 와중에 예, 이제 보신다면 뭔가요? 비율법, 레이쇼 메소드가 실제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여지는 분석 기법이 된다는 거로 구분하시면 되겠다는 거. 얘는 한글로 표현한다면 비율을 보겠다는 얘기죠. 비율법.
리얼 넘버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비율로 만들어내면 뭔가요? 조금은 뭔가요? 결론을 도출하고 상황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 비율법이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공부하고 익숙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면 딱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비율로 분석하는 방법 첫 번째가 거기에 있는 컴포지션 레이쇼입니다. 구성 비율이에요. 구성 비율. 그래서 대다수 뭔가요? 셉이나 오라클을 쓰고 있다 그러면 회계 모듈 상에서 실수로 우리가 만들어낸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뭔가요? 그 추가적인 그 콤보를 클릭하게 되면 비율을 나타내는 경우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금액으로 볼 때 이제 문제점이 그거죠. 삼성전자다 현대차다 그러면 숫자가 너무 커져요. 조 단위가 되는 경우고 몇백 조 단위가 되는 개념에서 숫자가 주는 압박감과 요거를 뭔가요? 그냥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겠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걸 표준화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컴포지션 레이쇼는 다른 게 아니라 재무상태표를 본다면 토탈 어셋에 대비해서 커런트 레이쇼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자. 그중에 캐시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자. 이런 컨셉이 될 수 있으면 맞겠다고요. 토탈 뭔가요? 라이벌리티 총 부채 중에 커런트 어셋이 커런트 라이벌리티가 또는 non 커런트 라이벌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자. 인지가 되시죠? 자, 그럴 경우 최종 결과물은 토탈 어셋이 되는 개념에서 통상의 구성 비율은 총 자산에 대비해서 각각의 자산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많이 분석합니다. 또 더 많이 쓰는 건 인컴 스테이트먼트예요. 인컴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엔 세일즈부터 시작해갖고 넷인컴이 나오는데 우린 레이쇼 별도로 공부 안 해도 상식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크로스 마진 레이쇼라든가 오퍼레이팅 인컴 레이쇼라든가 맞죠? 그건 뭔가요? 매출액을 100으로 놓고 약간 토탈 어셋을 100으로 놓고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는 경우라면 소위 말해서 매출액을 100으로 놓고 거기에 있는 뭔가요? 크로스 마진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오퍼레이팅 인컴이 차지하는 비율이 넷 인컴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보자고요. 요걸 레이쇼를 구성함에 있어갖고 뭔가요? 각각의 컴포지션 구성과 관련한 비율을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기초적인 분석입니다. 얘기 드렸듯 세비노와 크리든 최근엔 더전조차도 비율 재무제표 많이 뭔가요? 변형할 수 있게 기능을 다 추가시켜 놓고 있어요. 웹에서 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우린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테니까요. 자, 이때 만들어내는 거 토탈 어셋을 100으로 놓고 재무상태표를 토탈 세일즈를 100으로 놓고 손익계산서의 비율을 보는 재무제표를 Common Sized Financial Statement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Common Sized 공통 또는 뭔가요? 표준 규모 재무제표 이렇게 번역하면 될까요? 자, 이럴 때 굉장히 큰 의미가 되네요. 여러 가지 비율이나 금액을 볼 땐 느껴지시겠지만 컴패리전이 중요해요. 컴패리전. 비교해서 좋다 나쁘다의 평가지 절대적인 뭔가의 좋고 나쁨의 평가의 비율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기업이 전자업종에 이제 한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 리딩 컴퍼니죠. 우리나라 전자업종을 대표하는 건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갖다 놓고 삼성전자 리딩 컴퍼니 그야말로 스탠다드 컴퍼니에 대비해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으려면 실수 금액만 갖고 분석하면 뭔가요? 비교가 안 돼요. 400조짜리 자산의 기업과 40억짜리 우리 기업을 비교하겠다 그러면 어떤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커먼 사이즈로 만들어 놓으면 의미가 있죠. 금액이 아닌 영업이익률이 우리가 10%인데 대비해 갖고 뭔가요?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8%다. 분전하고 있구나. 충분한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Common Sized Financial Statement를 통해서 컴포지션을 보는 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해야 될 수 있는 경우겠죠. 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미리 얘기하는 건 다름이 없네요. 자, 어떻게 하자고요? 리딩 컴퍼니 또는 인더스트리 에버리지 많이 씁니다. 산업 평균 비율에 대비해서 좋다 나쁘다. 커먼 사이즈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통해 갖고 컴포지션 레이쇼 분석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다른 기업 또는 산업 평균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업은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기예요, 정기. 과거에 대비해서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땐 컴포지션 레이쇼가 아니라 트렌드 레이쇼, 추세 비율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뭔가요? 평가를 해도 똑같은 경우겠죠. 베이스트 이어가 있을 거예요. 기업이라면 기초년도 또는 기준년도 거기에 커런트 어셋이 얼마였는데 지금 현재 2025년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비율로서 볼 수 있으면 좋겠죠. 테크닉이 좀 가미가 될 텐데 베이스 이어의 금액을 100으로 놓는 거예요. 100으로 놓고 올해 150이 됐다 하면 커런트 어셋은 좋아졌구나. 넷 인컴도 마찬가지죠. 어떤 항목이든 기준연도의 금액을 100으로 놓고 이게 120이 됐다. 20% 정도 성장했구나. 이걸 각 연도별로 끊어갖고 이렇게 보게 된다면 트렌드를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런 것들이 추세 비율 분석 당연히 해야겠죠. 자, 어떻게 본다면 이건 내부적으로 결산 완료한 이후에 기초적으로 하는 뭔가요? 전 단계 구체적인 기업 재무제표 분석하기 전에 하는 기초적인 분석 단계에서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고요. 자, 빨간색으로 한 건 시험 문제 내니까요. 자, 그것보다는 장을 달리해서 공부하는 이유겠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릴레이션십 레이쇼 메소드가 더 파워풀하게 쓰여집니다. 요건 뭔가요? 산업 또는 리딩 컴퍼니와 과거에 대비해서 이제 내용을 어떻게 보면 예선전 치를 때 한번 분석해 보고요. 이제 더 깊게 들어간다면 재무제표의 뭔가요? 숫자들의 릴레이션십 관계를 통해서 우리 많이 공부했어요. 복식부기를 한 게 그 이유 중에 하나니까 원인과 결과. 세일즈다 그러면 단독으로 볼 게 아니라 가만 보니까 어카운트 리시버블과 같이 움직이네. 코스트 오브 세일즈다 그러면은 뭔가요? 인벤토리와 또는 어카운트 페이어블과 같이 움직이네. 느껴지지 않나요? 커런트 어셋, 커런트 라이abili티 굳이 구별해달라고 얘기한 것도 워킹 캐피탈이란 디덕션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비율, 부채, 커런트 라이abili티에 대비해 갖고 커런트 어셋이 충분한지 이거를 볼 수 있다면 묶음이지만 각각의 릴레이션십을 통해 갖고 레이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의미도 부여하면서 그 기업의 위크니스와 스트렝스를 볼 수 있는 파워풀한 비율 아니겠느냐. 이것도 여러 가지 분류가 될 수 있어요. 한 5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던데 5가지 꼭지로 나누어서 이제 2장의 내용을 공부하겠다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문제는 이게 실무적으로 한 120개의 비율을 쓴다고 얘기했는데 비율이 많다 그래서 체계적인 분석이 되는 경우냐? 그것도 아니에요. 밸런스가 중요하겠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분석하는 비율이 많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점은 어떤 비율을 그러면 가중을 둘지가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누구도 편한 게 좋은 게 심플한 게 좋은 거죠. 하나의 비율을 갖고 그 기업 전체를 분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로는 좀 부족하니까 120개가 아니라 한 6개 또는 7개 정도로 분석하는 종합적인 뭔가의 항목을 찾아내자. 그거에 노력이 많았는데 그게 인덱스 메소드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뭔가의 처음의 시작은 월이라는 경영학자가 한 6가지 비율이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재무 분석할 때 의미 있는 지표로서 사용되면 좋다. 그 이후에 월의 제자인 트렌트가 아니다. 7가지 정도 해갖고 더 적합성 있는 비율을 찾아냈고
그 이후에 브리체트까지도 찾아냈고요. 최근엔 알트만 교수부터 포함해 갖고 대다수의 금융권들이 뭔가 한 7, 8가지의 이제 지표를 갖고 종합적인 재무 분석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Z스코어나 또는 K스코어 이런 것들이 실제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전체는 왁구는 만들어졌네요. 그 와중에 이건 색깔 달리해야 되겠네요. 인덱스 메소드는 개념만 기억하시고요. 이제 요 내용 그다음에 요 내용을 공부하시겠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베이직한 내용이었습니다. 커먼 사이드 어널리시스의 개념은 거기에 266페이지에 상수를 드렸으니까 이건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커먼 사이드는 두 가지로 또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 갖고 뭔가요? 버티컬한 방식이 있고요. 제가 설명드린 게 버티컬한 방식이에요. 버티컬한 거. 올해 거를 손익계산서 대표적이죠. 수직적으로 분석해서 비율을 만드는 방식이죠. 허리존탈 방식도 있습니다. 수평적 방식이요. 얘는 주로 뭔가요? 추세 비율 분석할 때 많이 쓰여질 수 있는 경우인데 그 방법이 한두 가지 더 나눠질 수 있다. 이것까지만 좀 기억해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파트 1과 다르게 파트 2는요. 백커의 교재가 어떤가요? 파트 1 교재보다 좀 분량이 작죠. 자, 굳이 본다면 파트 1이 베이직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설명이 많아갖고 또 사례를 많이 들어야 될 테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경우겠고요. 추가적으로 파트 2, 파트 1이 저자가 다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요? 서술한 양식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근데 파트 1은 어쨌든 이론적인 개념에서 뭔가요? 중구난방이라면 파트 2는 특히 요 유닛 A는 나름은 뭔가요? 체계적으로 볼 수 있게끔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간단한 내용 설명을 드렸지만 뭔가요? 관련한 재무제표를 갖다 놓고 실제적인 이익의 샘플을 봐야 체득하는 내용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다른 유닛은 아니겠고요. 파트 1 중에 파트 2 중에 유닛 1은요. 자, 교재는 유닛 A, 그 다음에 백호 교재는 유닛 1이 되겠죠.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뭔가요? 이 스터디 가이드 설명하고 바로 예제 포함해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유닛의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 자, 큰 제목 Vertical and Horizontal Analysis를 얘기했습니다. 역시나 뭔가요? 그래도 이그젠플은 제가 이제 가급적 유닛 1을 공부할 때는 백허책을 활용하겠지만 왜요? 재무제표를 갖다 놔야 되는데 그걸 스터디 가이드에 재무제표를 갖다 놓고 이렇게 숫자를 쫓아가겠다 그러면 분량만 많아지기 때문에 대신 역시나 하이어키가 없죠. 지금 얘기했듯 재무 분석이 뭐냐? 재무제표 분석이 뭐냐?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걸 갖고 이제 설명하면 좋은데 앞부분 다 그냥 없어졌고요.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 하위 단계인 Vertical, Horizontal Analysis를 먼저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추가적으로는요. 큰 제목부터 한번 목차를 보죠. 관련해 갖고 큰 제목은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의 모듈인데 하나의 뭔가요? 장밖에 없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텍스트를 보기 위해서 이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Vertical Analysis 뭐라고 얘기했나요? Composition Ratio가 대표적이고요. 관련해 갖고 손익계산서를 갖고 대표적으로 얘기했죠. 세일즈를 100으로 놓고 각각의 컴포지션이 뭔가요? 차지하는 비율 그렇게 만드는 재무제표를 노리는 Common Size Financial Statement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뜻 1.1.1 해갖고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버티컬로 분석하겠다 그러면 통상 Common Size Income Statement를 만들고요. 세일즈를 분모해 두고요. 각각의 항목, Gross Margin, Operating Income, Net Income이 차지하는 비율 100을 곱하는 건 퍼센테이지로 표현하기 위한 부분이겠죠. 자, 통상 이제 원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 있는 공식조차, 레이쇼조차도
이렇게 포뮬러를 만들어 놓으면 이건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수드리죠. 매출액을 100으로 놓고 나머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찾는 게 커먼 사이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는 과정인데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주가 된다면 이걸 올해 만들어낸 걸 버티컬하게 분석하는 도구로 비율을 만들어내는 거다. 판단하시면 되겠다는 거. 자, 그래서 1-4페이지에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두 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래요. 빅시티가 있고 로컬 뭔가요? 레스토랑이 있다 그럴 때 이런 얘기했던 컴프레이션을 위해서 뭔가요? 커먼 사이드를 하는 거예요. 매출액 규모가 다른데 두 점포가 그 자체로 놓고 보면 비교 평가가 좀 어려운데 버티컬 커먼 사이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 놓으면 매출액 100에 대비해서 뭔가요? 금액 리얼 넘버로 표시됐던 경우와 다르게 분석이 눈에 확 띄죠. 규모는 작더라도 로컬이 넷 인컴 레이쇼가 15%더 성과가 좋구나. 이걸 위해서 우리는 커먼 사이드를 만들고 버티컬 분석을 한다는 거. 1.1.2 해갖고요. 4페이지에 버티컬 애널리시스를 재무상태 표현 못하냐? 한다고요. 자, 그럴 경우 이제 여러 레이쇼 분수식이 나오는데 분수식 중에 중요한 건 뭔가요? 베이시스가 되는 분모가 중요하지 않나요? 분모. 소인캔스의 버티컬 방식은 세일즈를 100으로 놓는 거고 추가적으로 뭔가요? 발란시트는 토탈 어셋을 100으로 놓겠다는 거. 그래서 오른쪽에 간단하게 있네요. 굳이 본다면 토탈 어셋 대비해서 밑에 있는 표를 레이쇼로 만들어 놓은 게 위에 있네요. 아펙스 코퍼레이션이라는 거 5페이지에 커런트 어셋 얼마다 저 이거 잘못 만들어졌죠. 분류를 한다면 캐시 어카운트 리시버블 그 다음에 인벤토리는 당연히 커런트 어셋이 되는 거 맞고요. 거기에 있는 프로퍼티 플랜트 앤 이퀴먼트 얘는 굵은 글씨로 해갖고 넌 커런트 어셋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잘못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토탈 어셋이 41만 불인데 그 중에 캐시가 5만 불 있다 그러면 레이쇼로 만들어내면 더 비교 분석이 되겠다는 거. 이해가 되시겠죠? 네. 추가적으로 이제 비율 분석한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우리가 공부했던 뭔가요? 파트 1에서 온전한 모든 계정을 갖고 있는 재무제표를 분석하기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컴퓨터 시험 보더라도 그거를 다 여러분들의 기업 어떻든 간에 뭔가요? 각 숫자로 나타나는 걸 다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대표 선수만 이렇게 끌고 오는 경우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하시고요. 표현하는 방식 어카운트 리시버블인데 뭐예요? 옆에 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백호계좌 5페이지 보고 있죠? 얘는 뭐예요? 얼라운스 포 크레딧 로시스를 차감한 순액이란 얘기예요. 거기 PP 옆에도 뭐예요? 넷이라고 표현됐다는 건 accumulated depreciation 금액을 차감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북밸류를 의미한다는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다는 거. current liability 있고 stockholders equity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제시가 될 거니까 재무제표다 그러면 각각의 계정들 다 담고 있는 재무제표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굳이 본다면 토탈 어셋 대비한 캐시가 차지하는 비율,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차지하는 비율, 인벤토리가 차지하는 비율 각각 또는 커런트 어셋이 차지하는 비율 각각 비율로 만들어내는 걸 버티컬 뭔가요? 발란시트가 된다. 커먼 사이즈드 뭔가요? 발란시트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 12.2%, 뭐 19.5%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거. 이걸 통해서 이 기업이 어떻다 판단할 수 있겠다는 거. 컴패리전 기능도 더 강화시키고요. 7페이지에 horizontal analysis 있습니다. horizontal analysis는 얘기 드렸던 트렌드 요걸 할 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트렌드. 그래서 얘는 용어 정도 보죠. common base year statement요. 기준연도 금액을 100으로 놓고 그 다음에 150, 120 찾는 비율이라는 포뮬러가 교재 27페이지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7페이지에 간단한 example 2가 있으니까 year 1이 오른쪽이고요. 시험 문제를 보시고 뭔가요? 실무 적용도 비슷하죠.
우리나라 다르게 US 컴퍼니는 뭔가요? 굉장히 그 포맷 자체가 리버럴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가요? 비교식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게 원칙인 입장에서 단기를 왼쪽에 쓰고 정기를 프라이어를 오른쪽에 쓰는 형태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미국은 단기만 레포팅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 만들 때 정기를 오른쪽에 쓸 수도 있고 정기를 왼쪽에 쓸 수도 있다는 건 인지하세요. 그래서 다 알고 계산도 할 수 있는데 실제 문제 풀고 틀리는 경우 많이 봅니다. 과거 기간을 얘는 오른쪽에 써놨네요. 이어 1 오른쪽에 있다는 거. 이어 1을 베이스 이어로 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100으로 놓고요. 이어 2가 얼마만큼 변화했는지, 이어 3가 이어 1에 대비해서 얼마 정도 변했는지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어 1의 매출액은 뭐죠? 130만 불이었는데 이어 2가 180만 불. 증가하긴 했네. 근데 기준연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증가한 거야? 이어 1의 130만 불을 100으로 놓고 볼 때 180만 불은 138.46%다. 결국 38.46% 증가했구나. 이어 3도 이어 2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이어 1에 대비해서 보는 거예요. 210만 불이니까 130만 불을 100으로 놓고 볼 때 161.54%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비율을 갖고 트렌드를 기준 현재 대비해서 증감 효과를 충분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맞죠? 우리 봤던 다이렉틀리하게 뭔가요? 요거로 들어간 게 아니라 베이직한 프레임을 잡고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백커책을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통상이 뭔가요? horizontal 어널리시스를 하겠다 그러면 얘도 베이스 디어를 100으로 놓고 하는 커먼 사이즈를 만들어서 트렌드를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전기 전전기에 갖고 이걸 100으로 놓고 138이다. 또 뭔가요? 161이다. 맞죠? 요거에 에딩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우리에겐 익숙한 부분인데 전기 대비한 증가율이에요. 크로스 레이트. 그러면 똑같은 숫자를 갖고 9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뭔가요? 분석하자는 얘기입니까? 10페이지가 있으면 있네. 10페이지 가면 이걸 100으로 놓을 때 몇 퍼센트의 개념이라면 증부는 이걸 100으로 놓고 볼 때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시작점 몇 퍼센트 증가했느냐? 38% 증가한 거 아니겠어요? 맞죠? 또 증분의 개념은 베이스 디어에 대비한 호라이전탈이 아니라 연간 단위로 본다 그러면 0으로 놓고 볼 때 2000년도 아까 봤던 뭔가요? 손익 계산은 180만 불 기준으로 볼 때 이어 3는 몇 퍼센트 증가한 금액이냐 계산하면 이건 16% 전년 대비 증가했다 해갖고 크로스 레이트 분석도 호라이전탈 방식에서의 뭔가요? 증분 효과로 트렌드 개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있을 수 있겠다는 거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하이어키 베이직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구체화시켜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컴포지션 레이쇼나 트렌드 레이쇼는 이미 설명 중에 얘기했듯 커먼 사이드 파이낸셜 스테이트만 만들어 갖고 버티컬하든 호라이즌탈하게든 뭔가 크로스 레이트 포함해 갖고 기초적인 재무지표 분석 도구가 되겠다는 걸 얘기합니다. 좀 더 뭔가요? 심도 있는 이제 재무지표 분석이다 그러면 얘기했듯 릴레이션십, 레이쇼, 메소드를 통해 갖고 5가지 분류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의미하는 바를 비율 분석해내고 의미를 찾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겠죠? 자, 교재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세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20% 시험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 정도는 첫 번째 모듈에서 출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맞죠? 그래서 개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케이스까지 연습이 됐던 현재에서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세 문제 풀어내면 첫 번째 모듈은 끝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파트 1과 다르게 파트 2는 이렇게
스터디 가이드에 있는 이론적인 내용들, 개념적인 내용들 설명드려서 이해시키고요. 백호이저를 통해 갖고 이그젬플 보고요. 예. 조금 쉬었다가 뭔가요?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연습까지 하시면은 좀 체계적으로 유닛 1이 특히 그랬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조금 쉬었다가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두 번째 시간에 같이 한번 풀도록 하시죠.